안녕하십니까. 자, 보시고 날씨 오늘 좀 풀렸죠? 오늘 덜 춥죠? 자, 보시고 이제 보세요. 이제 보시면 오늘 이제 오늘 프린트 조금 수준 있는 지문을 뽑아놨습니다. 좀 어려운 지문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제 등기부 파트는 보시면 여기도 좀 나오는 지문들이 거의 반복이 돼요. 많이. 일단 하나씩 보겠습니다. 보시면 1번. 자, 부동산 등기라 하면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사업상의 법률 행위를 말한다. X. 왜 X? 알았어. 그럼 거기를 자 보세요. 공법상 법률행위 그러면 어때요? 공법상 법률행위. 이 등기 신청이 법률행위 계약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를 이렇게 해야 돼. 사법상 법률행위를 싹 지우시고요. 공법상 행위 그래야 돼. 요거 옛날에 기출지문이에요. 근데 괜찮습니다. 좋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거기 사법상 법률행위를 싹 지우고 대신에 공법상 행위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등기 신청 그냥 단독행위 불가하니까 이렇게. 그럼 2번. 현행 부동산 등기법에는 예고 등기와 멸실 회복 등기하는 규정이 있다. 자, 혹시요 예고 등기란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또 하나 말소 회복 등기 있죠. 근데 멸실 회복 등기라고 들어봤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뭔가 하면 봐요. 옛날에는 등기부가 종이등기부죠. 근데 종이등기부가 찢어지거나 잃어버릴 수 있죠. 그래서 종이등기부를 새로 만드는 게 멸실 회복등기였어요. 지금은 등기부가 전산화가 끝나버렸으니까 멸실 회복등기 할 일 없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두 개 용어는 이제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고등기가 24회 때 시험 나왔어요. 멸실 회복등기가 25회 때 나오고 이렇게. 최근에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이렇게. 그럼 3번. 자, 등기관은 등기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실체적 내용과 맞는지를 심사할 권한이 없지만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조사할 수 있다. 자, 우리나라 등기관은 심사할 때 형식적 심사한다, 실질적 심사한다. 형식적 권한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뒤에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이게 등기관이 실질적 심사가 가능했었어요. 삭제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두 다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만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3번도 X. 구분 건물에 표시에 관한 사항도 조사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돼. 그 다음 4번. 일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에 일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한 개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자, 봐요. 우리나라는 원칙이 1부동산 1등기 기록이죠. 그러면 자, 아파트. 자, 구분 건물은 1부동산 1등기 기록을 지켜요, 말아요? 지켜지고 있다 그래야 돼. 있다. 그래서 구분 건물의 경우에도 1부동산 1등기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5 체크하시고 요거는 3교시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렇게. 그럼 5번. 자, 등기 신청은 신청 정보가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한 것으로 보며 딱 자르고 등기한의 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맞죠? 그래서 앞에 거는 등기의 접수 시기 이렇게 했어요. 현행 법상 등기의 접수 시기는 언제?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이렇게. 첫 번째 이제 문장이고, 그럼 두 번째 현행 법상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 이렇게 해야지. 등기한 경우 접수한 때로부터. 접수한 때로부터. 이렇게. 시기를 앞당겨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두 개가 현재 법률 조문입니다. 자, 이거가지고 6번. 자,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이건 주등기죠. 왜? 소유권에 대한 등기니까.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가처분 등기는 이건 소유권 이외 권리 대상이니까 부기등기 그래야죠. 이렇게. 여기 하나 외우세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는 다 주등기입니다. 근데 이제 소유권 이외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그거는 다 부기등기. 이렇게. 주요 지문이에요. 그럼 7번. 자,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주등기. 딱 자르고. 그럼 이제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등기에 의한다. 맞아요. 봐요. 우리 지난주에 회복 등기할 때요. 전세권 등기가 다 지워지고 한 개도 안 남았죠. 그래서 전세권을 회복을 시키면 순위가 몇 번으로 살아났어요? 1번 그랬지. 그래서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예요. 근데 이제 일부만 살릴 때는 일부가 살아있으니까 그 이제 부기등기로 가야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요. 전부를 목적으로 한 등기는 대부분 주등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가 목적일 때는 일반적으로 부기등기.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원칙은 이렇게. 그래서 그 6번과 7번 두 개는 꼭 기억하고 계세요. 주등기 부기등기에서 그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8번. 자, 하천법상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대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등기를 할 수 없다. 하천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등기할 수 있어요. 하천도 이제 원칙은 이제 소유권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돼요. 이제 그리고 옆에 한번 적어보실래요? 그럼 옆에다가 점점점 찍고요. 용의권 X. 하천은 등기할 수 있어요. 소유권 저당권은 이런 거는. 근데 하천에 대해서 용의권은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상상을 해봐요. 하천에 대한 전세권 어때? 뭐 하려고?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천은 소유권이나 저당권은 등기가 돼요. 근데 용의권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9번. 조족조 및 컨테이너 구조 슬레이트 지붕 주택은 등기 능력이 있다. 맞죠? 여기 이제 조족조 및 그 포인트예요. 정착이 됐고 지붕도 있고 벽도 있다. 그 말이죠. 이렇게. 그럼 10번. 일부 공유 지분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 딱 자르고 지분에 대한 전세권 돼야 안 돼요. 지분의 전세권? 안 되지. 지분은 점이니까 그 점을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또 그 옆에 자, 리모델링 공사 대금 담보 목적에 건물에 대한 유치권 설정 등기. 유치권 등기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등기 대상이다. 둘 다 X. 이렇게. 둘 다 틀렸어요. 그럼 11번.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 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 대상이 된다. 그래서 책 줄 그세요. 공용 제한을 받고 있다. 이거는 별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개인 소유의 이제 부동산은 모두 다 등기해야 됩니다. 공용 제한을 받고 안 받고는 별개 문제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장. 5. 그러니까 공용 제한 받고서 등기할 수 있어요. 이거 설명했더니 다 물어봐 또. 자, 삐질라 그래 또. 자, 12번. 자, 일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하여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일필지일부의 지상권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자, 선행하지 않으면 설정하지 못하는 시간 X. 이렇게. 그럼 13번 이 표는 중요하죠. 기억하세요.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용의권 돼요, 안 돼요? 기억은 5죠? 그럼 니은번은 처분은 X죠. 그럼 이제 권리의 일부 지분에 대한 용의권은 요거 X. 근데 지분에 대한 처분 행위는 되죠. 5.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역 니은 디귿리을 그 이제 OX X5 이렇게. 그럼 14번. 자, 판례에 따르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고 한다. 그렇죠. 계약을 해지했으니까 원인 소멸했죠. 그러면 말소 등기 안 해도 등기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제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보세요. 자, 용의권에서 계약 기간 만료했다. 또 저당권에서 변제했다. 그러면 용의권에서 기간이 만료하거나 저당권에서 변제를 하면은 원인 소멸했죠. 그러면 그 등기는 말소 등기를 해야 무효, 안 해도 무효. 안 해도 당연 무효예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말소 등기는 하나의 확인 차원이지 말소 등기를 해야 권리가 소멸한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렇게 주의하세요. 말소 등기는 확인 차원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그렇죠. 아니요, 꼭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면 원래 등기는 등기 안 한다, 뭐 벌금 때린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뭔가 대신에 좀 이따가 보면 이제 나중에 등기하기가 어려워져요. 그 등기 말소를 안 하고 있으면 봐요. 한 개 물건에 전세권 등기가 두 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보세요. 1번 등기 지금 전세권 말소하고 기간 만료 이사 갔는데 말소 등기 안 했어요. 그럼 그 다음 선에 전세권 등기 들어왔죠. 등기하면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미리 앞에 거 말소하고 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제한이 있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등기에서. 그래서 기억하세요. 원인이 소멸하면 등기는 당연 무효예요. 당연 무효. 그래서 이제 말소 등기는 확인 차원이라는 거 이렇게. 그다음 15번. 자, 판례에 따르면 이행 판결의 경우에 판결 확정으로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고 한다.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은 권리 변동 시기가 없다. 등기해야 한다지. 등기한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민법 187조에 나온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 또 형성 판결 대표는 뭐가 있다? 복의 공유물 분할 판결. 또 하나,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 권리 변동 시기는 언제? 그렇지, 판결이 확정된 때. 그렇게 나와야지, 세 개.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 지난주 복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쭉 훑어보시고, 오늘은 그 다음 가서 이제 등기 효력까지예요. 자, 등기 효력. 자, 맞으면 209페이지. 자, 이제 들어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세 개 봤죠? 첫 번째가 등기의 의 나와 있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등기 종류. 그래서 뭔가 하면 그 등기 종류에는 각종 등기 용어가 쭉 나왔었어요. 등기 종류들 한번 쭉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등기 대상 나왔죠. 등기할 대상은 등기할 물건, 등기할 권리, 등기할 권리 변동. 세 개였었어요. 이렇게 보셨고. 그럼 이제 오늘은 고당 가서 이제 제 4절에 등기 효력까지예요. 등기 효력 보시고. 자, 등기 효력인데 네 번째입니다. 여기. 주의하세요. 여기 보시면 자, 등기 효력 나왔죠. 자, 고개를 들고 자, 등기 효력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자, 지난주 복습을 또 해야지. 자, 잘 들어요. 등기를 효력에 따라 분류하면 뭐와 뭐로 분류한다? 효종비 그랬죠?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 그래서 뭔가 하면 이제 효력에 따른 분류는 그렇게 있어요.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 그래서 종국 등기는 등기부에 등기하니까 물건이 변동하더라. 그게 종국 등기. 예비 등기는 등기부에 등기해도 물건이 변동하지 않더라. 그게 예비 등기. 다시 이제 그러면 예비 등기는 뭐가 있어요? 가등기가 있고 처분자등기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시고 여기서 이제 보세요. 지금 등기 효력 적었죠. 중요한 게 요 등기. 요 등기 효력에서 나온 등기. 요 등기는 모든 등기가 아니고요. 일단은 종국 등기가 따져봅니다. 종국 등기. 그럼 이제 기억하세요. 지금 나온 효력은 예비 등기에는 발생한다 안 한다. 일단 안 한다. 딱 잘라야 돼 이렇게. 지금 나온 건 이제 종국 등기만. 보세요. 그럼요. 또 크게 자, 등기 효력 나오면 여섯 가지 나와요. 자, 미리 쭉 적어 놓을게요. 첫 번째가 물건 변동적 효력이에요. 자, 물건 변동이다. 자, 두 번째는 대항적 효력. 그럼 세 번째가 이제 추정적 효력. 그 책이랑 조금 순서는 달라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순위 확정적 효력. 그럼 다섯 번째가 이제 형식적 확정력. 형식적 확정력. 다른 말로 그렇게 해요. 이제 후등기 저지적 이렇게. 여섯 번째가 이제 점유적 효력. 자, 그래서 보세요.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기 효력 이렇게 6가지예요. 몇 가지인데 요건 이제 기억하세요. 요거는 자, 모든 등기 효력이 아니고 무슨 등기 효력이다? 종국 등기예요. 첫 번째. 그러면 예비 등기는 이런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을 안 한다. 저게 첫 번째 전제예요. 이렇게. 일단은 여기는 이제 종국 등기만. 그럼 보세요. 하나씩. 첫 번째. 자, 물건 변동적 효력이 나왔죠. 요거는 흔히 알고 있는 민법 186조예요. 자, 민법 186조. 이제 외우고 있죠? 뭐야?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건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물건은 어떻게? 물건은 등기를 해야 권리가 변동한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요. 물건 변동적 효력 186조.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대항적 효력인데 자, 대항이란 말은 무슨 말? 이렇게 해야 돼. 보세요. 민법 책을 보면 민법에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의사표시 파트죠. 3만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전항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전항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예요. 그래서 대항이란 말은 다른 말로 권리 주장을 쓰면 제일 편해. 그럼 뭔가 특징이 이 대항적 효력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현재 부동산 채권이에요. 이게 달라요. 보세요. 뭔가 하면 물건은 등기를 해야 권리가 변동한다예요. 근데 채권은 어떻게? 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달라요. 물건과 채권이. 그럼 이제 자, 여기 보세요. 사건 비교. 자, 그럼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번에 갑이랑 을이랑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전세권. 이번에 A와 B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보세요. 그럼 보세요.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을 얘는 언제부터 전세권자? 자, 알았어요. 좀 고민해봐. 다시 A와 B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B는 언제부터 임차인? 자, 똑같아요, 달라요? 같아, 달라? 다르지. 봐. 여기 지금 갑과 을이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 전세권 얘는 물권, 채권? 물권이지. 그럼 을은 뭐 해야 돼? 등기해야 전세권자예요. 그럼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요거는 1번으로 가는 거야. 물권 변동기 효력입니다. 근데 봐요. 근데 AB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임차권은 물권, 채권? 채권이에요. 얘는 계약만 하면 임차인이야. 계약만 하면. 근데 만약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B가 임차권 등기를 하면 그때는 제3자에게 자기가 임차인이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민법에 나오는 전입신고는 대항요건이고, 뭔가 하면 여기 차이점이 이거예요. 뭔가 하면 일단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물권이니까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등기를 해야 한다예요. 그래서 등기해야 전세권자예요. 근데 AB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차권은 물권, 채권? 채권. 그래서 이 B는 계약만 하면 임차인이에요. 계약만 하면. 등기하면 어떤 효력이 있다?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구분하셔야 돼. 근데 하나 문제 좀 봐요. 우리 흔히 사회에서 봐요. 사회에서 갑과 을이요,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전세권 등기를 해요, 안 해요? 그럼 그 사람 전세권자예요? 아니야. 무슨 전세권자야?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그거예요. 지금 뭔가면 사회용어랑 법률용어가 달라. 앞으로 민법 시간에, 중사법 시간에 만약에 전세권자 그러면 반드시 뭐 한 사람? 등기까지 한 사람이야, 한 사람. 그래서 뭔가 하면 흔히 사회에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일반적으로 전세권 등기 안 하죠. 그 사람은 임차인이에요, 그냥 임차인. 그래서 주임법으로 보호하는 거야. 전세권자 아니니까. 전세권자 민법으로 보호 받아버리니까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현재 우리나라 문제가 보면 사회용어랑 법률용어 차이가 커요. 앞으로는 법률용어 쓰셔야 돼. 그래야 좀 있어 보여. 그리고 자, 요즘 강남에 새로운 학원이 하나 있어요. 뭐 새로운 학원 아니고 꽤 됐어요. 그 이제 그 대학 졸업한 그 아가씨들이라고 흔히 표현하죠. 한 21~6살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그 취직한 아가씨 따로 있어요. 그거 이제 그 친구들만 대상으로 한 학원이 또 따로 있어요. 거기는 법률용어 교육만 시켜요. 근데 이게 뭔가 하면요, 이렇게 상담을 할 때는 무조건 용어가 좀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이거 사세요. 이것 좀 그래. 뭐라 그래야 돼요?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 좀 있어 보이지. 근데 이게요, 웃은 것 같지만요, 듣는 사람은 달라요. 저 상대방에서 계약을 해지합니다. 뭐 계약을 체고하시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뜨끔해요. 저게 뭔 소리야? 이렇게 돼요. 그래. 그래서 용어를 약간 구분하셔야 돼, 이렇게. 근데 특히 여기서 많이 이제 하다 보면 상대가 보면 뽀롱이 나. 뭔지 몰라 지금. 뭔가 우리 흔히 사회에서 전세권 계약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등기를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임차권이에요, 그냥. 근데 꽉 전세권자라서요, 전세권으로 보호받는데요. 확 뒤통수하면 때릴 수도 없고 보호 못 받아요. 임차인이에요, 그냥. 틀립니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일단 용어 비교하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요 효력에서 중요한 게 여기예요. 추정력 파트. 요게 이제 시험 보러 가시면 이제 민법과 등기에 두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민법 하나, 등기 하나. 근데 보시고 이제 그래서 현재 민법 책을 보면 추정력하는 가는 판례가 워낙 많습니다. 자, 판례 다시 한번 쭉 적어볼게요. 보세요. 요 세 번째 이제 추정력인데, 추정적 효력.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의. 자, 들으세요. 자, 추정력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요. 자, 보세요. 자, 무효인 등기라 할지라도 이렇게 해요. 등기부에 기록이 있으면 그 다음 이제 해당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해주자 이렇게 나와요. 이게 포인트예요. 보세요. 무효인 등기라 할지라도 여기 첫 번째 조건이죠. 자, 무효인 등기라 할지라도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으면 기록. 그다음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 보세요. 일단 자, 갑이 소유자예요. 그럼 보세요. 갑 앞으로 이제 등기돼 있어야죠. 자, 그럼 이제 등기부 갑구도 우리 또 그려야죠. 자, 기억하세요. 갑구를 딱 그리면 자, 제일 앞에 무슨 칸? 제일 앞에 순위. 그 다음 칸? 등기 목적. 요 등기 목적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이제 각종 등기 제목. 그 다음에 이제 접수. 여기가 이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그 다음은 등기 원인. 자, 보세요. 그러면 등기 목적은 각종 등기 제목. 등기 원인이 이제 목적이 나오된 이유. 이렇게. 요 끝에 여기 이제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들어가야죠. 이렇게. 자, 보세요. 그럼 이렇게 합니다. 일단 갑거니까 자, 등기부. 자,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접수일자와 접수로 쓰고 등기 원인은 없다. 소유자는 갑이다. 자, 갑에 뭐 적어라? 갑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렇게. 자, 등기 딱 됐어요. 무슨 이제 그 다음 봤더니 등기부에 이제 이렇게 했어요. 순위번호가 이제 2번. 순위번호 2번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등기원인은 몇 월 며칠 매매. 그 다음에 을에 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기돼 있죠. 등기돼 있어요. 네,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병한테 딱 왔어요. 우리 병한테 딱 오더니 등기부를 딱 보여줍니다. 자, 내가 소유자거든. 자, 싸게 줄게 사 이렇게 합니다. 그럼 병은 의리부인료는 등기부이고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믿자 말자. 알았어. 믿자. 알았어. 현재 우리나라 등기의 공신력 인정 부정. 근데 믿으라고? 공신력 부정한다며? 근데 봐요. 근데 을 앞으로 등기돼 있죠. 이 등기 이거 누가 했어요? 그렇죠? 등기는 등기관이 했어요. 일반적으로 병은 등기부 내용 믿겠죠. 국가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이제 병은 상상을 딱 하는 거예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넘어왔구나 라고 을의 등기를 믿고 물건을 사오는 거예요. 딱. 병 앞으로 등기합니다. 순위번호 3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접수일자와 접수원 쓰고 등기원인은 몇 월 며칠 매매. 그 다음에 병. 딱 적었어요. 이제.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 집에 갑이 살아요.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병이 갑한테 갑니다. 야, 내가 물건 샀거든. 나가.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갑이요 물건 판 적 없대요. 알아봤더니 이렇게 했어요. 을이 갑의 서류를 위조를 해서 유죄된 서류에서 의해서 해놓은 등기예요. 그럼 을의 등기 요거는 이제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죠. 그렇지. 법률이 없으니까 무효지. 근데 문제인데 보세요. 무효인데 을의 등기가 누가 했어요? 그렇지. 등기는 등기관이 했어요. 그럼 봐요. 뭔가 문제 이거예요. 절대로 병은 을을 믿은 게 아니에요. 병이란 사람은요 국가가 한 등기를 믿은 거예요. 그럼 이 병은 보호를 해줘야 돼 말아야 돼? 해줘야죠. 근데 우리나라 등기공신력 인정 부정. 부정하죠. 그럼 얘는 공신력으로는 보호가 돼야 안 돼요? 보호가 안 돼요. 그래서 뭔가면 그래서 병을 어떻게 보호할까? 그래서 나온 제도가 추정력이에요. 무효인 등기라 할지라도 의뢰 등기죠.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으면 그 다음 권리가 존재한 것으로 추정하자예요. 왜냐? 보세요. 추정을 해줘야 의뢰 등기를 믿은 누가 보호돼요? 병이 보호되는 거예요. 뭔가면 우리나라는 공신력을 부정하죠. 그럼 보세요. 우리는 등기 공신력을 부정하니까 원소유자와 제3자 중에 누가 보호돼요? 공신력을 부정하니까 원소유자가 보호하는 건지. 그럼 제3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새로운 제도가 추정력이에요. 특징이 뭔가면 우리나라는 현재 민법이나 등기법에 추정력에 관한 명문의 법률 조항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우리는 학설과 판례가 인정해요. 이것도 특징이에요. 학설과 판례가 인정한다. 그래서 명문의 법률 조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의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 그다음 두 번째 추정력의 내용인데 보세요. 내용. 추정력의 내용이라 표현하는데
또 잘라야 돼요. 자, 지금 계약하기 전에 병이 등기부 때 봐서 등기부를 믿었죠. 그럼 보세요. 그러면 당사자가 등기부를 신뢰하면 등기부를 믿으면 이 병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제 등기부를 신뢰하면 일단은 무과실로 추정합니다. 무과실 추정. 무과실이다. 근데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문제가 딱 터지니까 병이 딱 그래요. 나 등기부 안 떼봐서 등기부 몰랐다. 병이 와서 등기부의 자, 부지를 추정합니다. 몰랐다. 보세요. 정말로요. 이 병이요. 등기부 안 떼봐서 등기부 몰랐어요. 등기부 내용. 그러면 이 병은 등기부 내용은 알았던 걸로 봐야 돼요? 몰랐던 걸로 봐야 돼요? 당연히 알았던 걸로 봐야지. 자,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이제 악의 추정이지. 악이라는 말은 나쁜 뜻이 아니고 어떤 사정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렇게. 또, 자, 계약할 때 등기부 안 떼봤어요. 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과실도 있지. 악의 과실 추정.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내용. 이렇게. 또 이제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는 흔히 이제 세 번째는 추정력의 범위라 그래요. 자, 범위인데 다시 보세요. 이 범위를 다시 이제 잘라서 이제 물적 범위와 인적 범위로 분류합니다. 자, 물적, 인적. 자, 보면 뭔가 하면 물적이란 말은 이거예요. 추정력이 어디까지 미치냐. 자, 보세요. 지금 좀 전에 이렇게 했어요. 이 병이요. 병이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 떼봤죠. 딱 떼봤더니 등기부에 등기 목적에 소유권 이전세 있죠. 그러면 이 병은 의리 소유자구나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믿으면 되죠. 자, 또 등기 원인에 몇 월 며칠 매매라고 쓰여 있죠. 가비에게 팔았구나라고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믿으면 돼요. 또는 보세요. 을 앞으로 등기할 때는 일정한 절차를 쭉 거치겠죠. 그럼 의뢰 등기가 절차를 잘 거쳤겠지라고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믿으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 물적 범위인데 물적 범위는 표현을 이렇게 하죠. 첫 번째가 이제 등기 목적. 각종 등기 제목이죠. 그럼 두 번째가 이제 등기 원인. 뭐 매매, 징역, 교환 이런 것들. 또 이제 또 하나가 등기 절차. 요거 모두 이제 적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적법 추정.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하세요. 쉽게 뭔가 하면 다 묶어서 등기부에 등기한 사항은 이렇게 등기부에 등기한 사항은 모두 다 추정력이 미친다. 이렇게 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물적 범위고. 자, 또 하나 이제 이런 거 어때요? 을구를 딱 가보면 저당권 등기 있죠. 그리고 저당권 등기 돼 있을 때는 그 끝에 피담보 채권 쓰여 있죠. 그러면 저당권 등기 존재할 때 피담보 채권 거기도 추정력은 미쳐야 안 미쳐요? 거기도 미칩니다. 왜? 그 등기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등기부에 등기한 사항은 이렇게 하세요. 모두 다 추정이 미친다. 물적. 그럼 이제 인적. 인적은 뭔가 누구에게예요? 자, 보세요. 지금 자, 을 앞으로 등기돼 있죠. 그러면 을에 등기는 추정력이 있어요, 없어요? 무효인 등기지만 추정력이 있죠. 그럼 보세요. 을 앞으로 등기돼 있으니까 을 얘는 제3자에게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은 등기가 돼 있으니까 믿어주자 그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야. 을이 갑한테 딱 가더니요. 을이 갑한테 딱 갔어. 등기부 딱 보여줍니다. 그러더니 나한테 팔았지 딱 그럽니다. 돼, 안 돼? 돼, 안 돼? 돼. 그래서 인적 범위. 여기 이제 뭔가 하면 추정력의 인적 범위는 제3자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전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요. 전 소유자 또는 그렇게 해요. 법률행위 상대방에게까지 주장할 수 있다. 자, 보세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시험 보러 가시면 답되는 지문은 특징이 있어요. 납득이 안 가는 애들. 얘가 걔 중에 하나야. 봐요. 지금 을 앞으로 등기돼 있죠. 그러면 등기돼 있으니까 을은 제3자에게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좋다 치자고. 근데 지가 인간이면 갑한테 가서 나한테 팔았지라고 그러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봐요. 근데 사기꾼들은 그렇게 할 수가? 그 말이야 지금.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가장 쏟기 좋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가면 이렇게 떠요. 봐요. 짚어 보세요. 추정력의 인적 범위는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있으나 전 소유자에게까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우리 상식에 맞죠? 근데 X야.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주로 이제 정답되는 지문 1순위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요, 현재 이 문장이 민법과 등기에서 정답이 가장 많이 된 지문이에요. 제3자에게까지, 전소유자에게까지 주장할 수 있다. 또 이제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문제. 의리갑한테 오더니, 자, 나한테 팔았지 딱 그럽니다. 그럼 이제 갑 어떻게? 이제 미쳐버리겠지, 이제? 확 그냥 패고 그냥 끝내버려, 그냥? 갑이 이제 입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요게 나오는 거예요. 입증 책임. 입증 책임인데 보세요. 자, 칠판 보세요. 이제 요거 잘 비교하셔야 돼. 아니, 요게 시험에 뜨면은 가장 어려운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두 개를 예를 들게요. 그러면 입증 책임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고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는데, 자, 비교해 보세요. 이전과 보존. 자, 잘 이제 또 떠올려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할 때 공동 단독. 공동이죠. 보존 등기는 단독이죠. 혼자 가능해요, 그냥. 또 봐요. 그러면 이전 등기할 때는 무슨 계약서가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있죠. 근데 보존 등기할 때는 계약서가 없어요. 그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에 계약서도 있고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에 계약서도 없어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등기부에 두 개 등기가 딱 돼 있으면 이 두 개 등기 중에서 어떤 등기가 더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 이전이죠. 그러면 이전이 더 믿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보세요. 더 믿을 수 있으니까 추정력을 강하게 해줘요, 약하게 해줘요?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이전 등기 여기는 강한 추정이고요. 여기는 법률상 추정이에요. 강한 추정의 법률상 추정입니다. 어차피 더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봐요. 그럼 이전 등기는 이제 여기서 이제 강한 추정에 법률상 추정 그랬죠. 이 말이에요. 지금 이번에 소유권 이전 매매 을세 있죠. 그럼 뭔가 하면 얘는 가만히 있으면 법률상 소유자라고 추정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의뢰 등기 이거 무효라는 건 누가 입증해야 돼요? 그렇죠. 갑이 지는 거예요. 갑이니까 이렇게 부르세요. 무효 주장자. 그래서 뭔가 하면 결론이 이거예요. 이전 등기는 강한 추정의 법상 추정이죠. 명의인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입증은 누가 한다? 무효 주장자가 집니다.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보세요. 상대적으로 보존은 자 1번에 소유권 보존, 원인 기재도 없고 가압으로 등기돼 있죠. 그럼 보세요. 상대적으로 보존 등기 이거는 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는. 그럼 여기는 더 믿을 수 없으니까 추정력을 강하게 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은 약한 추정이고 여기는 사실상 추정입니다. 사실상 추정. 왜냐? 원인 기재가 없어요. 뭐 몰라. 근데 보세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1번의 소유권 보존 갑이죠. 그 보세요. 원칙. 그 원칙은 갑의 보존 등기 1번 등기도 추정력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추정이라고? 약한 추정이고 사실상 추정입니다. 그럼 뭔가 하면 갑도 소유자 추정이 돼요. 근데 뭔가 하면 대신해 보세요. 여기는 원인 기재가 없죠. 여기는 약한 추정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일단 갑도 소유자 추정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어느 날 A가 딱 나타났어요. A가 딱 옵니다. 야, 이 건물 이거 내가 줬거든? 그래서 뭔가 하면 A가 와서 건물에 신축 사실을 입증합니다. 그럼 봐요. A가 와서 건물 내가 줬다 입증했다. 그럼 갑의 등기는 충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깨지는 거예요. 신축 입증했으니까. 그럼 뭔가 하면 주로 이제 A가 주로 그거 가지고 와요. 건축물 사용 승인서. 갖고 오면 자기가 건물 지은 거를 입증했다 표현합니다. 그럼 봐요. A가 와서 이제 건물을 신축한 걸 입증하면 갑의 등기는 충력이 있다 없다. 깨져버려요. 그럼 그때는 갑의 등기 요게 이제 유효라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라? 갑이 지는 거예요. 등기 명의인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이렇게 특징이 뭐예요? 이제 등기에 따라서 추정력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입증 책임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가장 어려운 조항이에요. 다시 보세요. 소유권 이전. 이전 등기는 강한 추정, 약한 추정. 강한 추정. 강한 추정이니까 명의는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러면 이전 등기 요게 무효라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라? 상대방이 지는 거예요. 무효 주장자가.
명의는 가만히 있으면 되고. 근데 이제 보존은 상대적으로 약한 추정이죠. 약한 추정이니까 여기는 먼저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요. 제3자가 건물 신축 사실 입증하면 그때 추정이 깨져버립니다. 추정이 깨지면은 보존 등기가 유효라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라? 그를 등기 명인이잖아 그 말입니다. 여기가 되게 어려운 지문이에요. 지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 잡으셔야 돼. 첫 번째 등기 비교하고 추정 정도 비교하고 명인 나와야 돼. 입증 책임자 이렇게. 그래서 제일 어려운 조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뜨면 이제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책에 있어요, 우리 책에 다. 그럼 또 보세요. 다섯 번째, 자 이제 추정력의 부정. 그럼 자 모든 등기가 추정력이 다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뭔가 이제 추정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지금 나온 등기 효력은 여기는 종국 등기입니다 그랬죠. 그러면 예비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지금 추정력은 종국 등기만이니까 이렇게. 자, 또 여기 보세요. 자, 무효인 등기라 할지라도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으면 그다음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그랬죠. 경험은 추정력 저거는 권리 등기의 추정력이에요. 권리 등기, 갑구, 을구. 그러면 표제부 등기는 추정력이 아예 없다가 되는 거예요. 표시 등기는 따지지 않습니다. 권리 등기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뽑아낼 수 있죠. 자, 추정의 부정 첫 번째. 자, 예비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또 우리 보면 추정력은 권리 등기만이니까 표시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 책에 꼭 있어요. 그 책에서 보시면 212페이지 여기 5번에 추정력이 부정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쭉 이제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옆에서 5번 지문. 자, 전 소유자의 사망 후 이루어진 등기. 자, 우리나라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여기 이제 전 소유자의 사망 후 이루어진 등기. 자, 이거예요. 내가 등기소를 딱 가요. 자,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가 땅 가지고 있던 게 소원이었습니다. 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 좀 해달라. 신청하면 그 등기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줘요. 근데 해줬다 그 말이에요. 해주면 그게 무효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또 이제 보시면 두 번째가 전 소유자가 허무인인 경우라고 되어 있죠. 허무인이 뭐예요? 엄사람이죠. 봐요. 자, 이거예요. 이제 병이 보세요. 병이요. 물건을 살라고 등기를 딱 떼봤어. 딱 떼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순위번호 2번, 등기 목적의 소유권 이전, 접수자 접수로 매매 쓰였고 을 돼 있어요. 을을 자세히 봤더니 소유자가 을지문덕이야. 그럼 봐요. 소유자 김유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내 친구. 김유신 이순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을지문덕은 좀 거시기 하죠. 그게 허무인이야.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 뜻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또 등기 기록 자체에서 부실한 등임이 명백한 경우다. 이렇게. 이런 거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기 접수일자가요. 접수일자가 2017년 1월 1일이에요. 근데 계약일자가요. 2017년 2월 1일이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없지? 그게 이제 부정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경우 보시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다음 또 이제 여섯 번째. 자, 점유의 추정력. 자, 요것도 한번 들으세요. 자, 요것도 이제 민법 조항이에요. 민법 200조. 자, 이렇게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요게 점유의 추정력이에요. 근데 현재 이제 우리나라 학설 판례는 점유의 추정력 요거를 동산에 한정한다. 아니면 등기된 부동산에도 인정한다. 동산에 한정합니다. 그럼 등기된 부동산에 관련이 없다죠. 자, 보세요. 요 조항이 뭔가 하면 그거예요. 현재 우리나라는 선의취득 대상은 동산만이에요? 부동산 포함이에요? 동산만이죠? 그게 이 조항이에요. 요거와 이어지는 조항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 외우세요. 점유의 추정력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기하세요. 여기 지금 다 쭉 적어놨는데 보세요. 요게 다 지금 민법 판례예요. 민법 판례 내용을 제가 좀 잘랐어요. 제목에 맞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 끝나시면 그 민법 책에서 추행한 판례들이 있죠. 다 읽어보셔야 돼요. 판례가 워낙 많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여기는 현재 우리나라 법률 조항이 없고요. 이렇게 학설과 판례가 인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가 특히 이제 많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비교. 그래서 추정형 파트 이제 가장 이제 그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쭉 보셨고, 그 앞에 페이지가 아시죠? 210페이지 3번에 순위 확정적 효력이다. 네 번째, 순위 확정적 효력. 자, 보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말 그대로예요. 등기부에 등기하니까 순위가 확정되더라. 그래서 순위 확정적 효력. 됐죠? 그럼 또 봐요. 여기. 그럼 각종 등기를 등기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1번에 소유권 보존, 2번 소유권 나왔죠. 그러면 등기부에 등기를 딱 하니까 순위가 확정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순위 확정이 됐고, 그럼 이제 문제는 이제 순위가 확정이 됐는데 이런 순위들 순서를 비교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원칙이 나오는 거예요. 원칙은 이제 등기 전후에 의합니다. 자, 등기 전후다. 무슨 말이에요? 먼저 한 게 우선이고 나중 한 게 후순위다 그 말이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등기부에는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죠. 그럼 이제 보세요. 만약에 갑구끼리 비교한다 또는 을구끼리 비교한다. 보세요, 여기서. 그럼 여기서 문제가 갑구에 있는 권리끼리 비교할 때는 뭐 비교하면 돼요? 여기 순위번호 있죠. 또는 을구에 있는 권리끼리 비교할 때 뭐 비교해요? 같은 구니까 순위만 비교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갑구랑 을구를 비교한대요. 그러면 갑구랑 을구 비교하면 순위 의미가 이제 없어요. 그때 뭐 비교해? 그렇지. 여기 접수에서 보시면 여기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들어와요. 그땐 접수번호를 비교합니다. 이렇게.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 이렇게요. 원칙은 등기 전후인데 이제 이렇게 합니다. 갑구끼리 비교한다. 을구끼리 비교한다. 거기를 동구라 불러요. 동구. 동구는 무슨 뜻? 같은 구죠? 그럼 이제 같은 구끼리 비교할 때는 뭐 비교한다? 순위번호. 그 다음에 이제 갑구랑 을구 비교하죠. 갑구랑 을구는 다른 구죠? 거기는 별구라 불러. 별구. 자, 별구는 뭐 비교한다? 접수번호. 이렇게. 그래서 그거 체크해 놓으세요. 이거 기본 지문이에요. 230페이지 있죠? 보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동구는 뭐 비교하고? 순위번호. 별구는 접수번호. 이렇게. 흔히 그렇게 외워요. 동순별접. 이렇게. 210페이지. 죄송합니다. 210페이지. 그래서 묶어놓으세요.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거 또 하나. 지금 자, 동구는 무슨 뜻? 같은 구. 별구는 다른 구. 그 재밌는 거 있어. 꼭 5월달 되면 질문하러 와요. 5월달이 꼭 돼야 와. 5월달 막 시시거려. 내 등기부 바꿔다 막 이래요. 근데 그랬더니요. 동구 없던데 막 이래요. 등기부에 동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 동구는 같은 구예요. 별구는 다른 구야.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꼭 5월달 돼야 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5월달에 공고할 책을 딱 폈더니 이제 등기부 보니까 동구가 없더라. 이제 막막한 거야, 이제. 자, 같은 구예요. 자, 다 웃었어. 근데 또 하나 해봤으면 어느 그냥 꼭 있어. 꼭 왔고. 근데 꼭 특이하게 돼요. 꼭 5월달이 돼야 와요. 올라오면 그 전에 미리 와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보시고 원칙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요거 나와야죠. 부기등기. 자, 부기등기 기억나죠? 자, 2-1번. 2-1번은 몇 번이에요? 2-1번은 2번이 있지. 그래서 이제 자,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1번은 2번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 있어요. 부기등기가 많을 수 있어. 부기등기 상호간을 비교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등기를 딱 보니까 등기부에 순위번호가 2-1번, 2-2번, 2-3번 이렇게 쭉 왔어요. 부기등기가 많아. 그럼 여기서 얘들끼리 비교할 때는 뭐 비교해요? 먼저 한 게 우선이죠? 이렇게 해요. 부기등기 상호간을 비교할 때는 이때요. 부기등기 전후에 따른다. 순위 다 똑같으니까 2번. 그래서 여기 이제 부기등기 전후. 이렇게. 그럼 이제 세 번째. 자, 지난주 복습인데 이제 기억이 나야죠, 이제. 지난주 우리 이렇게 했어요, 지난주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할 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면. 자, 본등기 순위는 어떻게 했죠? 그렇지.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가야지.
또 하나 그럼 말 나온 김에 가등기에 기하면 본등기 하면 이렇게 했어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갔죠. 근데 물권 변동 시기는 언제예요? 그렇지. 그거는 본등기 시 발생했어요. 이게 T하상이에요. 그래서 순위만 이제 가등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나왔고, 그럼 네 번째는 또 얘 나와야죠. 이제 말소 회복 등기했다. 그럼 봐요. 우리 지난주 예를 거들었죠. 1번에 전세권 등기가 부적법 말소가 됐어요. 그래서 1번 등기를 이제 회복을 시켜야죠. 그러면 전세권 회복시키면 순위가 몇 번? 1번이었죠. 그럼 1번. 그러니까 이제 말소 회복 등기 순위는 어떻게 한다? 종전 등기 순위에 따른다. 종전 등기 순위. 이렇게. 요만큼 체크해 놓으세요. 그 끄트머리 하나는 빼고 일단 4개 쭉 비교. 그래서 뭐 요 파트는 이제 시험으로 하시면 뭐 민법에도 가끔씩 뜨는 지문들입니다. 이렇게. 순약 정력. 그럼 5번째. 형식적 확정력. 형식적 확정력 그러던가요? 또는 그렇게 표현해요. 후등기 저지력. 여기 보세요. 요 사건 하나 잘 기억하세요. 사건 하나. 자, 보세요. 이제 갑이 소유자예요. 갑은 소유자. 을은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했어요. 을이 이제 전세권자예요. 근데 그 후에 시간 쭉 흘러서 계약기간 만료했어요. 기간 만료하면 이렇게 했죠. 보세요. 이제 을은 갑에게 뭘 주고? 전세기간 만료했으니까 을은 갑의 전세권자는 소유한테 뭐 줘야 돼요? 전세권 말소할 서류를 주는 거예요. 서류를 주고 그럼 상한으로 갑이 을에게 전세금을 줬죠. 전세금 줬어요. 그럼 이제 을이 돈 받고 이사 갔어요. 이사 갔다. 그럼 뭐예요? 을의 전세권 등기. 요거는 말소 등기를 해야 무효, 안 해도 무효. 그렇죠. 원인 소멸에 의한 등기는 당연히 무효죠. 근데 보세요. 아직 말소 등기 안 하고 있습니다. 이사하고 끝이에요 이제. 자, 근데 보세요. 지금 빈집이잖아요. 다시 이제 갑이랑 병이 다시 전세권 설정을 딱 하고 병이 와서 전세권 등기를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딱 하면 무슨 이제 등기한 얘는 병의 등기를 접수를 받아서 등기부에 병의 전세권 등기를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돼요. 각하처분 때려야 돼요. 이건 등기 안 해줘요. 왠가 보세요. 갑의 건물에 전세권자가 둘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꼭 그림을 또 머릿속에다 그려. 갑의 건물을 절반을 잘라서 이렇게. 여기는 을한테, 여기는 병한테. 그거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뭔가 하면 제가요. 범위를 얘기 안 하잖아요. 언제나 전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갑의 건물 전부를 대상으로 전세권 등기가 2개 있을 수가 없다 그 소리예요. 이 원투는 각하처분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병 얘는 보세요. 등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요거 먼저 말소를 시키고 와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뭔가 하면 을의 등기 요거 지금 계약기 만료해서 무효인 등기죠. 무효인 등기인데 등기부의 기록이 남아있죠. 자, 봐요. 무효인 등기지만 등기부의 기록이 남아있으면 을의 등기는 형식적 효력은 존재합니다. 이게 형식적 확정력이에요. 그러면 형식적이지만 효력이 있으니까 요 등기랑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받아주자 말자. 받아주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럼 또 하나 만약에 갑이랑 병이요 저당권을 신청을 딱 하면 저당권 등기는 받아줘요 말아요. 이건 받아줘요. 왠가 전세권 저당권 양립할 수가 있잖아요. 이건 받아줘. 근데 이제 뭔가 하면 모든 등기가 아니고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받아주지 말자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용어적인 기억하세요. 다시 보세요. 자, 무효인 등기라 할지라도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으면 이 등기는 형식적 효력은 존재한다. 이게 형식적 확정력. 그러면 형식적이지만 효력이 있으니까 이 등기랑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받아주지 말자. 그래서 후등기 저지력. 그래서 이제 용어 정의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렇게. 이것도 이제 용어 정의가 이제 시험에 가끔씩 떠요. 이렇게. 뭐 용어 정의 외에는 다른 말은 없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이제 6번째. 자, 점유적 효력. 자,
요거는 오늘 그냥 들어놓으세요. 편안하게. 뭔가 하면 요 점유적 효력도 민법과 또 이어지는 사항이에요. 자, 이제 칠판을 한번 보시죠. 자, 또 올려보세요. 민법 245조 1항, 민법 245조 1항. 제목 아시는 분? 뭘 또 몰라. 알아. 점유취득시효. 이렇게 있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에게 목적물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한다. 몇 년? 20년. 이게 이제 245조 1항. 또 이제 자 보세요. 민법 245조 2항 제목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똑같은 이렇게 취득시효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10년간 소유자로 등기돼 있고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인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기간 몇 년? 10년. 그럼 이제 보세요. 취득시효에서 차이가 있죠. 점유 취득시효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20년이에요. 근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이에요. 요걸 이제 한 개로 이제 말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취득시효에서 등기가 점유기간을 단축시킨 효력이 있죠? 요게 점유적 효력이에요. 이게 뭐 굳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텐데 이렇게 누가 만들어 놨어. 다시 보세요. 취득시효에서 등기가 점유기간을 단축시킨 효력이 있죠? 요게 점유적 효력이에요. 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취득시효에서 등기랑 점유가 같은 뜻으로 쓰인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크게 의미 있는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 이제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여기 지금 점유적 효력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등기된 부동산에 점유적 효력은 인정한다, 부정한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등기시효가 부동산이니까. 근데 여기 현재 우리나라는 추정력에서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 부정. 요거는 동산에 한정하잖아요. 부동산에는 부정하죠. 그래서 뭔가 한번 보세요. 여기는 앞에는 점유의 추정력이에요. 저 뒤에는 점유적 효력이에요. 이제 시험 내면 용어가 헷갈려 안 헷갈려요? 그래서 시험 나오는 거야. 하나는 점유의 추정력. 저거는 동산의 한정. 요거는 점유적 효력은 부동산에도 인정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약 올릴 때 나오는 지문들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일단 여기 지금 나온 효력은 여기 언제나 여기는 종국 등기예요. 그러면 예비 등기 이런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보시고. 그래서 흔히 이렇게 해요. 시험 보라 하시면 추정력 파트가 보통 문제가 2개 나올 거예요. 민법 하나, 등기법 하나, 2문제 이렇게. 그래서 추정력은 판례들 특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그 뒤에 하나만 잠깐. 그 뒤에 잠깐 가시면 자 예비 등기 효력이 있어요. 214페이지. 1번에 이제 가등기 효력 나와 있죠. 거기서 1번 본등기 전 효력이에요. 본등기 전. 뭔가 특이하게도 가등기만 있더라.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해요. 가등기 자체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본등기 후 효력이 요게 중요한 거죠. 본등기 후 효력. 양가로 2번. 지금 이렇게 해서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니까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 따라갔죠? 거기 쓰여 있잖아요. 본등기의 순위 보전의 효력이에요. 순위 보전의 효력. 그래서 뭔가 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또 동그라미 1번. 자, 옆에 보세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요거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그러나 물권 변동의 효력은 그 다음 줄 본등기한 때 발생한다. 요거 잘 구분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 쭉 가서 이제 큰 2번 처분 제한 등기 효력. 자, 또 올려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한번 했어요. 처분 제한 등기. 처분 제한 등기예요. 처분 금지가 아니고. 또 그리고 처분 제한 등기의 종류는 뭐가 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렇게 놨어요. 줄만 긋게요. 자, 보세요. 여기 1번. 2번에 1번. 2번에 양가로 1번. 자,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효력에 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에 위반한 양도기타 처분 행위는 당연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라는 상대적 무효설이 현재 통설과 판례이다. 일단 줄줄만 딱 걸어놓으세요. 그럼 이 말이에요. 자,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 많이 들어봤죠? 보세요. 갑소유 건물이, 자, 병걸로 할까요? 자, 병의 건물입니다. 근데 병의 채권자 B가 요 병의 소유권 여기를 가처분으로 딱 잡아놨어요.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뭔가 하면 병의 소유권을 병의 채권자 B가 가처분으로 잡았다. 이전 금지 가처분 딱 잡았어요. 그러면 요 병은 정한테 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 있어. 지금 그 말이잖아 지금. 다시 봐요. 2번 양걸 1번.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효력에 관하여. 그 다음 보시면 처분금지 가처분에 위반한 양도기타 처분 행위 되잖아요. 요게 지금 병이 정한테 팔았다 그 말이에요. 요거는 당연 무효는 아니고 단지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뭔가 하면 자 보세요. 일단 병이 정한테 처분을 딱 했어요. 근데 요 B가 순위가 우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얘한테 대항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했어요. 이 가처분 등기는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거는 처분 제한이지 처분 금지가 아닙니다 그랬죠. 그럼 요거 들어와도 처분할 수 있어요. 가처분 들어와도. 근데 나중에 이제 뭔가 하면 가처분이 먼저 들어왔고 정액 처분했죠. 근데 나중에 얘가 이제 본안 판결을 받으면 물건을 정으로부터 뺏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처분 금지는 아니다 그 뜻입니다. 처분 제한 등기라 표현합니다. 이렇게. 고관절 체크해보면서 이렇게. 그래서 요 가처분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매주 나올 거예요. 수업 시간마다 이렇게 조금씩. 그래서 일단 보시고 일단 기억하세요. 지금 등기 효력에서 이제 종국 등기 효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세요. 오늘 수업 끝나면 민법 책에서 추진에 관한 판례들 한 번쯤 이제 다 읽어 보셔야 돼요. 쭉 비교. 요게 지금 판례 내용입니다. 다 이제 보셨고 다음 시간에 그 뒤에 이제 등기 유효권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